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무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그 사람과 동물이 동시에 당황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요? 그러니까 전혀 서로 의식하지 네. 않았는데 맞닥뜨리게 될 때 화들짝 같이 놀라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일단 내 계획 하에 없던 동물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출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사실 동물 입장에서는 본인이 거기가 사람 사는 곳인지 모르고 내려왔다가 그냥 먹이 구하러 내려온 건데 사람들한테 쫓기다 보니까 본인도 당황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사실 동물과 인간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맞닥뜨려가지고 벌어지는 일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야생 동물과 사람이 맞닥뜨리는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왜 멧돼지라든지 또는 요즘은 뱀도 많이 그럼요.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이 다 어떤 의미에서는 야생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야생 동물과 그렇게 맞닥뜨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차에 치였거나 뭐 갇혀 있는 맞다. 야생 동물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만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저희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또 산업동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생동물 주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좀 유의미한 통계가 발표됐어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전국에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지역별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이 좀 늦게 생겼는데 작년 7월에 서울시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생겼어요. 너무 늦게 생겼다. 그렇죠. 그동안 출몰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경기도에서 그걸 커버를 한 거죠. 서울에 생겼는데 이제 올해 8월까지 한 1년 1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운영을 해보고 네. 그동안 얼마나 이제 구조가 됐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네. 어때요? 실제로 좀 많은 동물들과 만났나요? 네, 이게 서울이다 보니까 많이 산업화가 돼서 야생동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한복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1년 동안 구조된 동물이 87종 862마리. 굉장히 많고 심지어 그 중에 멸종 위기종이랑 천연기념물처럼 이렇게 환경부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동물도 15종 156마리나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종류가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은 역시 이제 새였습니다. 조류가 새. 80%였고요. 포유류가 18%, 그다음 기타 동물이 2%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센터에 구조되는 원인이에요. 원인. 왜 이 야생 동물이 다쳐갖고 센터에 오게 됐는지. 네. 흔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 당해서 그렇죠. 로드킬 생각하시면서 차 때문에 다치지 않냐라고 하는데 차량 충돌로 구조된 동물은 30마리밖에 없었고요. 1위는 미아. 미아? 네, 2위는 이제 충돌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아라는 거는 길을 잃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어미를 잃은 거죠. 어미 동물을. 네. 그 우리 이제 길고양이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의외네요. 그게 1위라는 게.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길고양이도 흔히 양접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것처럼 야생동물도 이제 새끼들이 어릴 때 어미가 새끼들을 두고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그때 이제 혼자 있는 새끼를 보고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안타까워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오지랖이네요. 그렇죠. 근데 2위가 네. 충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참 심각한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우리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 통유리 건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보기 좋고 예쁘고 하니까. 실제로 투명 유리로 된 건물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야생 조류들, 새들은 이 유리를 구별을 못 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유리 안 부딪히는 이유는 여기 먼지가 묻어있는 걸 발견할 맞아요. 수 있고 또 경험적으로 유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피해가는 거거든요. 야생조류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유리가 있으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갖다 박는 거예요. 근데 흔히 야생조류가 뭐 36km에서 시속 72km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히면 사실은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이런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 유리창은 야생동물에게 이제 죽음의 블랙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국립생태원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이걸 조사하고 있는데 네. 연간 약 1천만 마리의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000마리가 아니고 1000만 1000마리. 네. 이게 해외에서도 연구된 게 많은데 미국이랑 캐나다에는 아예 보고서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 자료 보니까 연간 한 3억 마리에서 10억 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혀서 새들이 죽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 보기 좋으라고 유리로 탁 빌딩 멋있게 지어놓는데 사실은 그게 새들한테는
공포의 대상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요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소개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종류의 많은 동물들이 구조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서울에서만이죠. 그러면 전국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 숫자는 더 늘어나겠죠? 네, 이게 환경부가 매년 이 통계를 발표하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1,972마리의 야생동물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야생동물이 굉장히 많구나. 그렇죠. 이게 근데 다쳐서 구조된 애들만 이 정도니까요. 사실은 진짜 야생동물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가 조금 관심을 덜 두고 있는 분야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왜 서울에도 이제서야 생겼잖아요. 그러면 야생동물 구조센터 같은 게 좀 많이 생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제일 처음에 생긴 게 이제 경북인데요. 2006년에 경북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생긴 다음에 강원, 전남, 충북, 울산, 경남, 부산, 경기, 전북, 충남, 제주, 대전에 이어서 작년에 서울에 생겼고 올해 인천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14개의 야생동물 센터가 있고요. 정부가 이제 계획은 2020년까지 이거를 17개까지 늘리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래요. 늘리는 거 좋습니다. 네. 좋은데요. 저는 하나 걱정이 또 뭐냐면은 사실 야생 동물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만날 수 없는 동물의 종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걸 또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또 보호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사실 뭐 센터에서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구조가 됐다라는 건 그래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건데 정말 많은 동물들이 그렇게 살아서 나가는지. 네, 이거 통계를 보면은 네. 사실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게 1,972마리 중에 정말로 치료를 잘 받고 회복해서 야생 적응 훈련까지 받은 다음에 방사되는 개체가 3,405마리. 그러니까 이제 40%도 안 되는 비율이라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폐사되거나 이제 아직 계류 보호 중인 동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죽으면 왜 죽는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치료 중에 폐사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또 많은 경우가 이 DOA라고 해가지고 DOA. Dead on Arriv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는 됐지만 치료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손 쓸 수 없이 죽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진짜 사실은 죽어가는 동물을 보면서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될지도 당황스럽고요. 맞아요. 그 동물의 종류가 특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못 보던 동물일 경우에는 더 당황스러운 부분이 맞습니다. 좀 많거든요. 생각보다 야생동물을 실제로 발견했을 때 특히 다친 동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이 네. 되게 많아요. 근데 간단하게는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야생동물 구조와 관련해서 이번에 서울시가 이 10계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죠. 그러니까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한 도심에 살아서 저는 야생동물을 마주칠 일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네. 예. 이게 이제 해외 자료인데 서울시가 번역해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요거를 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1번 구조자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가능하면 장갑을 착용하자. 물거나 핥힐 수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는 공기 구멍이 있는 상자를 준비한다. 혹시 이제 이동까지 시켜야 될 경우에는 당연히 공기 구멍을 뚫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3번 구조할 동물을 수건으로 덮은 후 상자에 넣는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문가분들이 오시기 전에 급하게 해야 될 때 이런 것들 좀 지켜주시면 좋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 이제 날씨가 춥거나 동물이 떨고 있으면 이제 보온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게 찜질팩이라든지 뭐 뜨거운 물 같은 거, 물병 같은 걸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거 직접 닿게 하면 화상 입을 수 있거든요. 항상 수건으로 싸가지고 온도를 올려주면 좋고요. 5번은 짧은 시간 내에 야생동물 센터로 이동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발견하고 야생동물 센터에서 이제 뭐 10분 내로 옵니다 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불쌍하다고 물을 주거나 먹이를 주거나 함부로 이런 걸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네, 같아요. 쉽게 그냥 불쌍하니까 줄 수 있는데요. 이게 네. 이제 영양 불균형 초래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있지만요. 오연성 폐렴 같은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구조하러 오면은 이제 가만히 지키고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6번은 이 구조 신고를 할 때 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함부로 이제 이동을 시키셔도 안 되고, 이동을 시킨다 하더라도 처음에 얘가 어디 있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방사할 때도 다시 그 지역으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불쌍하고 많이 다쳤으니까 일단 집으로 데리고 가자는 금물이라는 그렇죠. 거. 예. 혹시 이동을 시키더라도 원래 위치를 꼭 정확히 알아둬야 된다.
그다음에는 이제 7번은 당연히 가능한 한 빨리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신고하자. 그냥 포털 사이트에 야생동물 구조센터 검색하시면 자기한테 제일 가까운 센터 번호가 나오거든요. 신고하시면 되고요. 8번은 사체를 발견했을 때, 야생동물 사체를 발견했을 때는 이제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되고요. 이때는 야생동물 센터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가축 전염병에 의해서 폐사한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로드킬을 당했는데 이 아이를 여기다 놔두면은 또 여러 번 이렇게 차들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서 옮겨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안 좋은 일이라는 거죠. 위험할 수 있고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가축 전염병 방역 신고는 번호가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88-9060 구제역이든 AI든 최근에 이슈가 되는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다 이 번호로 신고하시면 되니까 9060, 1588, 9060 알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동물과 접촉한 뒤에는 손과 물건을 깨끗이 씻자. 뭐 당연한 얘기고요. 마지막으로는요 10번인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사체를 가능하면 이동시키자는 건데요. 이거 사람의 안전성이 보장됐을 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상반될 수 있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황이 됐을 때 하라는 건데요. 뭐냐면은 야생동물 사체가 도로 위에 있으면은 이게 또 다른 야생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걸 먹고자 다른 야생동물이 도로 위로 올라왔다가 또 차에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면 이제 도로 위에 있는 거를 이제 치우시는 방법도 이동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시킬 때 분명한 거는 뭐 장갑을 끼신다거나 이렇게 다 보장된 상태에서 그런 오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초등학교에도 동물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나가시잖아요. 네, 그 초등학교 동물보호 교육이 지금 시범 사업으로 잘 운영되고 있죠. 네, 우리 아이들한테 딱 가르쳐 놓으면 제일 좋은 게요. 집에 가서 부모님들을 아이들이 재교육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 교육 내용 속에도 이게 있다면서요. 네, 교육 내용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쩌면 아이들은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